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지 원하는 인생이 창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심리학자 베거와 호주의 심리학자 로운의 실험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어떻게 했느냐, 문제를 풀라고 해놓고, 자,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답이 스쳐 지나갑니다 라고 해서 쓱쓱쓱쓱 뭔가 지나가게 했어요. 두 번째 그룹은 컴퓨터 화면에서 뭐가 지나가는데요, 그거는 그냥 신호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화면을 스쳐 지나간 건 답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작위의 글자들이었습니다. 자, A그룹 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B그룹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놀랍게도 A그룹이 월등하게 많은 답을 맞췄다고 합니다. 왜? 첫 번째 비밀은 뭐냐?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의 삶을 원하는 대로 바꿔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답이 있어 라고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공간이 답은 없어는 요만한 공간이라면 답이 분명히 있어는 이만한 공간인 거죠. 마음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고 답이 나온다고 하고 기대를 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실제로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소크 박사, 이 사람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꼭 적어 놓으시고 자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존재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존재한다. 답이 드러나도록 옳은 질문만 하면 된다.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답은 이미 있어. 근데 이 답에 가기까지 답을 찾게 하는 질문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도 개발하게 된 거죠. 왜? 답은 이미 있고 난 이거를 발견하기 위한 옳은 질문을 하고 있어. 찾아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원하는 생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기의 암시의 저자인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쿠에가 있어요. 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별이나 달을 이렇게 쳐다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갑자기 멍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다 보면 멍해지잖아요. 자, 이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다 보면서 소원을 빌어 라는 말이 있잖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 되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왜? 별이 진짜 먼 곳에 있는데 이 먼 곳을 쳐다보면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려요. 우리가 막 꽉 막혀있는 엘리베이터에 한 10명이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밖에 딱 나가서 그 하늘을 딱 보는 순간 야, 이러면서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넓고 무한한 공간을 바라볼 때 마음의 공간이 활짝 열리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 쿠에가 두뇌의 생각을 멈출 때 자기 암시를 하면 효과가 좋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꽉 막히면서 지끈지끈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 생각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머리가 아프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했을 때 이 발명가나 과학자나 창작자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좀 걸어야겠어 하고 걸을 때, 산책을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멈추게 되면서 생각이 멈추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더 빨리 만드시려면 자기 암시를 쓱 거시는 거예요. 어떤 자기 암시를 해야지 원하는 인생을 만드냐? 걷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걷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분명히 답은 있어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내가 암시를 걸어놨잖아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그때 답이 뿅 하고 떠오르게 돼요.
자, 그런데 마음을 텅 비우는 거, 이럴 때 원하는 인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막 다른 생각들이 달라붙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토마토가 혹시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슈퍼마켓 점원이 진열대를 체크를 해봤어요. 토마토가 있었어요. 어머, 토마토 맛있겠다. 이걸로 토마토 주스 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객이 물었어요. 그거 얼마예요? 10,000원인데요. 좀 비싸네. 고객이 말했어요. 그거요, 좀 놔둬보실래요? 지금 제가 필요하니까 30분 내로 갈게요 라고. 근데 30분이 지나도 고객이 오지 않았어요. 계산원은 휴게실에 들어갔다 잠깐 쉬었죠. 1시간쯤 지나서 왔는데도 토마토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맞은편 계산원한테 물어보니까 10분 전쯤에 고객이 토마토 어딨어요? 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토마토가 없어 하면서 투덜대면서 갔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토마토를 원하는 장소에 놔뒀는데 왜 이 사람은 찾지도 못하고 갔지? 퇴근할 때가 됐어요. 토마토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동료 직원이 계산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토마토요. 우리 연휴라서 이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며칠 동안 연휴라서 문을 닫아야 되니까 토마토는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마토를 딱 들고 오는 이 계산원의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야, 나 토마토 주스 좋아하는데 행복하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냐? 이 사람은 그냥 토마토 주스 맛있겠다라고 했는데 토마토를 공짜로 얻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꼭 필요해. 그 토마토가 꼭 필요했는데 결국은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고객과 이 계산원은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었길래 결과에서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걸까요? 자, 한번 볼게요. 꿈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해서 토마토를 찾았어요. 나는 토마토를 꼭 사야 돼 라는 마음속에는 비싸네, 불평이 있었고, 난 이거 꼭 구해야 돼, 못 사면 안 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내가 미리 부탁해놨으니까 좀 늦게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어요. 자, 난 토마토가 필요해 라는 마음 안에 불만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자만심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뒤덮여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현실을 만드는 재료가 된 거예요. 토마토가 필요해 라는 생각 안에 불안한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 복잡한 자만심 이런 게 섞여 있으니까 토마토를 구할 수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른 현실이, 토마토가 왜 없어? 있는데도 못 보고 가게 되는 현실이 창조된 거죠. 계산원은 단지 마음속에 딱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토마토 맛있겠다. 토마토 주스 해 먹으면 맛있는데. 그리고 욕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 토마토 근데 고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욕심을 따로 부리지 않은 거죠. 토마토와 관련된 유일한 생각은 맛있겠다, 토마토 주스 해 먹으면. 이 순수한 마음은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돼, 안 가지면 안 돼 라는 집착과 멀어지게 하죠. 이 순수한 마음이 열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막 집착하는 사람들 둘이 죽고 거기 지나가던 되게 평범하고 착한데 이런 물놀이라 들어갔던 사람이 그냥 갑자기 이걸 딱 짚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실행한 거죠. 설레이는 마음은 내가 과연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잡념이 달라붙지 않아요. 그냥 우와 재밌겠다, 우와 맛있겠다 하는 마음이 오히려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봤던 건 바로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답이 잘 떠오른다,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순수한 마음은 현실을 더욱더 빨리 창조해준다 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음은 뭘까요? 세 번째 마음은 생각을 놓아줄 때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놓아준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정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북한의 한의사인 김지은 씨가 남한에 내려와서 보건복지부를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의사라고요? 북한에 가서 대학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오셔야겠는데요? 탈북자한테 북한에 가서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안 되겠다. 나는 남한에 와서도 한의사로 일할 순 없겠네. 그냥 죽어야겠다. 라고 유서를 써놓고 문을 닫았어요. 나는 죽어야지 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텅 비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고요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지난 일들이 막 생각이 난 거죠. 지금 나는 그래도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내가 원했던 한국에 와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슥 스치고 지나갔대요. 왜 내가 죽고 싶었지? 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욕심이 커졌네. 옛날에 내가 원했던 대로 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그 많은 시간을 돌아 한국에 왔는데 내가 욕심이 커졌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욕심이었을까요? 내가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죠. 그 생각을 놔버렸대요. 그래, 내가 한의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지내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한국에 왔잖아. 그럼 됐지. 그 욕심을 내려놓자 라고 욕심을 탁 내려놓고 다시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자 현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고 직장 동료들이 한의대에 다시 들어가면 어때? 라는 식으로 한의대 진학을 도와주게 되었고 국회 청원을 내서 지방 한의대 편입학 자격증을 얻게 됐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마침내 한국에서 정식으로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꿈에 그리던 한의원 원장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자존심, 나는 꼭 한의사가 되어야만 해, 수치심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현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창조가 되었을까요?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바라는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낡고 왜곡된 생각, 관념, 꼭 내 맘대로 되어야만 해 라는 욕심, 집착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집착들이 붙어 있게 된다면 마음이 활짝 열린다기보다는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뭐가 있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안 되더라고요. 뭐 결혼도 내가 원하는 이때 꼭 해야 되는데 안 됐고 애기도 이때 꼭 생겨야 되는데 안 됐고 유튜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다 안 됐거든요. 근데 언제 됐느냐? 그래, 이것도 다 내 생각이지. 내가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막 저절로 풀리고 예상치 않은 데에서 답을 얻고 귀인을 만나고 정보를 얻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막 일어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아, 난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죽음 직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들, 생각들을 다 놔버리게 된대요. 여러분 당장 1시간 안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어 이런 걸 후회할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나는 왜 그걸 진작 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과연 정말 중요했던 걸까?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게 뭐였을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품고 있던 모든 생각들, 지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싹 다 몽땅 놓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한대로 넓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래. 이번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도인과 대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찻잔에 이걸 계속 따르는 걸 했대요. 넘치도록 했대요. 줄줄줄줄줄줄 막 다 넘쳐 흐를 정도로 계속 넘치도록 한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아니, 도사님, 차가 넘쳐 흘러요. 도인이 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너무 많은 아집이 가득하네요. 아집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당신에게 깨달음을 집어넣겠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잔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들로 꽉 차 있다면 여기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싶다면 낡은 생각들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텅 비워야 합니다.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진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죠. 불가에서는 진공묘유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텅 빈 공, 비어있는 상태죠. 공이 되지 않고는 오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을 텅 비웠을 때 텅 빈 공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알아서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웨팅켄 교수가 13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와, 이미 풀렸잖아 라고 상상하는 거. 두 번째,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문제 푸는데 힘드네 라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 세 번째, 이미 문제가 풀렸어 라고 상상한 다음에 현실에서 내가 만날 만한 부정적인 면과 대조해 보는 거. 이미 문제가 풀린 시점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자, 첫 번째 그룹.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는 거는 성공률이 엄청 낮았다고 해요. 두 번째, 현실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는 건 성공률이 두 번째로 낮았어요. 그럼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건 바로 세 번째. 문제가 이미 풀렸어 라고 상상한 다음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 이게 성공률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왜 성공률이 낮았던 걸까요, 여러분?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열렸어요. 근데 마음의 공간이 열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들이 다 달라붙었나? 안 풀렸는데? 라는 의심들이 타타타타타타타. 여러분 막 부자 학원 할 때도 막 나는 천억 부자다 이러는데 그거 학원 딱 하자마자 마음의 공간이 살짝 열리다가 근데 나 통장에 100만 원만 있는데 뭐 다다다다다다 그 의심이 달라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가 갑자기 훅 닫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왜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하니까 마음의 공간이 열렸죠. 근데 나는 어떻게 풀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은 이미 존재하고 답까지 가게 하는 올바른 질문들이 필요해 라고 했잖아요. 이 올바른 질문들을 내가 스스로 찾게 되는 거죠. 되게 멋있죠?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의심이 끼어들지 않아요. 내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나는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의심이 많이 끼어드는데 나는 1억을 벌었어? 내가 어떻게 벌었지? 요런 방식으로 했어? 그럼 고객들의 컴플레인은 내가 어떻게 해결했지? 그건 요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도약하려면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네.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지? 맞아. 내 건강관리, 고객관리, 그 다음에 사업체 관리, 그 다음 기밀 유지 같은 건 어떻게 했을까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의심이 끼어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해결을 다 가지고 있잖아.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의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풀리게 됐다는 거죠. 마음의 공간이 열려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지혜와 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삶이 정말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자주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10년 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10년 후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두 번째요. 내가 죽고 난 다음 100년 후 사람들은 내가 쓴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창작물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연구 결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 이렇게 하면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시간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저절로 커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얘기만 조금 해볼게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 있으실까요? UCLA 연구진은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놀라운 투지를 발휘해서 체중을 5%에서 10% 정도 줄이는 사람들이 6개월 뒤에 3분의 2가 다시 요요를 겪어서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자인 키즈가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석 달 동안 사람들의 체중이 다 줄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체중이 많이 줄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고 했더니 다이어트 전보다 8배나 더 많이 먹었대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평생 식단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이어트 전문가 맥키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의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영구적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라고. 그럼 무의식에 있는 이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 미래의 나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넓혀서 미래의 나로 가요. 미래의 나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빠졌을 수도 있고 조금만 빠졌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은 나 중에서 어떤 나를 선택하느냐? 살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빠진다. 홀쭉해진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미래 시점에서 돌아봐요. 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빠졌어? 를 나한테 물어봐요. 아, 내 마음속에 나는 못생겼어. 부족해. 나는 운동해봐야 안 돼. 라는 마음을 털어냈네. 내가 재미있고 쉽게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네. 아, 이렇게 미래의 시점에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털어냈을까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맛있는 걸 참았지? 아, 맛있는 걸 볼 때마다 나 저거 다 먹어봤는데 근데 저거 먹으면 나 3시간 더 뛰어야 되는데 3시간 더 뛸까? 양껏 먹고 3시간 더 뛸까? 아니면 쬐끔 먹거나 내일 먹을까? 냉장고에 넣어놨다 내일 먹을까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욕심, 고정관념, 낡은 생각들을 다 이렇게 가라 이러면서 보내는 거죠.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부정적인 생각들은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를 잔뜩 가두고 있으면 얘 물고기들이 계속 이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호수에 가서 이렇게 놔두면 얘네가 막 절로 가버리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잖아요. 얘는 어디 갔어? 다시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물고기 같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낡고 왜곡된 생각들도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고기들을 넓은 곳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그래서 층고가 높거나 넓거나 하늘이나 바다가 많이 보이는 곳에 가도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넓히면 넓힐수록 꿈을 이루는 것은 당연히 더 쉬워지게 됩니다. 이미 다 풀렸어 라고 상상하고 미래에서부터 질문들을 던지게 됐을 때 가장 내가 원하는 현실과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인트는요,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과 문제 해결 능력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생각의 힘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한 책은 왓칭2였습니다.